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얘기는 어떤 건가요?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MBN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 15 관련한 이야기를 후속을 좀 이야기해보자라고 얘기해서 네,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어쨌든 언더 15을 뭐 그만둬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월급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네,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 있었는지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작진에서 입장을 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이 거기에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노동은 주 35시간 이상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지키면서 했다. 우린 다 지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학습권 이런 것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다. 뭐 그리고 부모들이 협의하에 잘 진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얘기에서 이제 뭐랄까 발작 버튼 누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언더 15에 참가한 어린 참가자들로부터 보호자들까지 이런 논란으로 극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발작 버튼 누르게 한 포인트다. 왜 숨냐? 왜 아이들과 부모의 본인들이 프로그램 기획인 거잖아요. 콘텐츠에 대한 기획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데 거기에 출연했던 우리가 비판하는 거는 그 출연 아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서혜진이나 이런 제작진 입장에서는 제작진. 그 아이들 이 뒤에 숨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당신들이 프로그램 이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쵸. 니네가 이렇게 성상품화라고 때문에. 하니까 야 그럼 우리 그 아이들이 성상품화되는 프로그램 나온 거라는 거잖아 니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죠. 맞아. 그래서 논란이 됐고 MBN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러면서 강행하겠다고 했어요. 프로그램은 강행하겠다고 얘기했고 MBN이 재밌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이제 MBN에서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외주 제작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얘기했던 서혜진 클레아 스튜디오 거기 스튜디오에서 하고 방송은 MBN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근데 MBN에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방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방영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조만간 본사 입장을 밝히겠다. 이거 편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전 상황이었고 그러자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크레아 스튜디오 거기에서 긴급 제작 보고회를 냅니다. 그게 오늘 2시에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2시에 어떤 이야기가 됐냐면 절대 성상품 아니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바코드 하는 것도 바코드도 그런 성상품화가 아니라 학생증의 개념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학생증? 그러니까 요즘에 중학교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코드 뭐 바코드가 이런 걸로 있다. 관리가 된대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이들이 뭐 성장 뭐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 학생증이라는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콘텐츠로 승부하겠다. 우리를 보고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우셨네요. 피디님이. 이렇게 웃으면 어떡해요. 울어보다니. 그리고 또 비겁한 거 하나 더 있었어요. 오늘에도. 이거 기획하고 이거 참여한 여성들이 너무 많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상품화를 하겠냐 이런 식의 발언도 하셨어. 그러니까 여자가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페미니즘이 여자 편 들어주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여자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가임기 여성 지도 행안부인가? 거기서 했던 거. 그 담당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명했냐면 이거 아이디어 여자들이 낸 거다. 여자들이 낸 거다. 이거 숨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또 다시 여성들이 문제라고 지목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더 15 제작진 분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기획이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획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찍고 말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기획했다는 그 아이디어. 물론 실현해서 문제죠. 지금 그게 안 걸러지고 실현을 해서 문제인데 그걸 거르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저는 장기적으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콘텐츠 회사로서 전망을 가지려면 지금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이런 어이없는 콘텐츠를 제작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페이모타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해봐야 되나 좀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심사위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강조했지만 거기 출연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문제예요, 늘. 이런 걸 기획하고 참여하는 어른들이 문제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하고 그 안에서 심사위원단, 그러니까 연예인 심사위원단이 있는데 이분들도 저는 본인이 어쨌든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그 빅뱅의 대성, 유명하신 예. 분들이 트웬티원 산다라바, 카라 허영지, 오마이걸 효정, 그리고 뭐 전 미래소년 손동표, 전 블랙비트 장진영, 그리고 원밀리온 댄스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서 백구영, 레디 이렇게 참여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중심에 이제 빅뱅 대성이 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연예인으로서 길게 롱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그런 것들 계속 공부하고 감각을 익혀야지 이렇게 이상한 선택들을 하면 그냥 말아먹는 거거든요. 자기 아니 연예인들은 대중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이 관심 있는 게 뭐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나 아니면 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제시되는 게 어떤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외웠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외울 수가 없어. 아니 모르면 문제될 만한 거 안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8세한테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8세한테 이렇게 성상품화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도록 하고 그걸 심사위원에 참여한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맞아요. 그게 좀 너무 놀랍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때 10대들이 막 뭐 15살, 14살 이렇게 나왔을 때도 되게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안 돼서 그런가? 그게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서 조금씩 선이 무너졌어.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맞아요. 막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예, 그래서 MBN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했다고. 그런 의도가 아닌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약간 뭐랄까 티저를 그래서 우리 티저 몇 초짜리 나갔었죠? 테레무따? 우리 한 1분? 그쵸? 근데 여기는 티저를 30분짜리를 그래서 공개했어요. 공개했구나.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되니까 프로그램 보고 판단해라 여전히 그런 인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30분짜리 다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무대 설치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대 설치가 이게 이제 이분들은 그때 설명할 때도 아동 청소년의 성장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걸 제작하고 있다. 뭐 대중문화예술 산업법 이런 거 다 지키고 있고 학습권 뭐 이런 수면권 이런 거 다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대 설치가 성인들의 오디션이랑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감, 중압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왜 팬텀 시거처럼 그거밖에 안 보니까 저 멀리 뒤에서 위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리고 그 중앙에 무대가 있고 아이가 거기서 춤을 추면 함께 하겠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뭐 그렇게 하는 구도인데 이 구도 자체가 무대 설치 구도 자체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민 없이 저는 만들었다라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그런 거였고 그리고 저는 뭐랄까 프로그램에 되게 이중적 태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경쟁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랄까 여기에 되게 뭔가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것도 전문적이고 댄스하는 것도 전문적이고
또 그 댄스도 되게 다양해요. 뭐 걸그룹 그 댄스, 방송 댄스도 있고 아니면 힙합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잘하는 애 다 모인 거야.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도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뭐 잘하는 것들을 더 살려주고 그런 걸 만들겠다. 그래서 완성된 그런 걸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출연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 예쁘다 귀엽다. 되게 이중적인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경쟁에 내몰아놓고 그리고 완성된 것처럼 되게 잘한다 이렇게 전문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심사위원들은 예쁘네 귀엽다 이런 걸 입에 계속 달아요. 그 사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실력으로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실력에 따른 평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 오디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미 아동 청소년이라는 걸 인지하고 오디션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완성형을 만든다고 하면서 또 이제 귀엽다 이렇게 또 어린애들로 소환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저는 또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거였는데 이게 저는 그런 얘기 이번에 들었어요. 야, 꿈을 위한에서 뭐 소속사에 들어가서 연습하고 이런 거나 이 TV 오디션 이런 거랑 뭐가 달라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다른 거 같은데 왜 다르지? 다르지. 그래서 왜 다른지를 전파를 타고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꿈을 위해 연습하는 것과 경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경쟁 속에 집어넣는 것.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꿈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성인들이 만든 룰에 따르도록 하는 것. 이거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30분짜리를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떨린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부담감 때문에 우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야, 너 그 힙합 댄스 되게 잘 추는데 너 걸그룹 댄스는 잘 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또 그거에 나는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경쟁 자체가 그 아이들을 약간 긴장하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성장이나 그런 거에 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게 K-팝이고 글로벌 오디션에서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간절함을 막 얘기해야 되잖아. 뽑히려면.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외국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K-팝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들었고 사랑하는지 탈춤을 출 수 있다 자기는. 탈춤을 출 수 있다 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자기 요즘에 한국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글도 배우고 있다. 이런 것처럼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뽑아줘야 되는 그 대상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굉장히 한국적인 걸 너무 사랑하고 이런 것들 계속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게 TV에 그대로 나오는 거다. 맞아. 오디션 프로그램 전형적인 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피프틴, 8세, 9세 그 아이들이 하게 만드는 거다 이건. 그래서 이제 꿈을 위해서 뭔가 TV를 뭐 해가지고 기회를 준다라고 그 스튜디오는 얘기하고 MBN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경쟁시키는 거하고 이건 엄연히 구별돼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거는 이 부분은 다른 데서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페미오따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디 가면 평가받는 뭐 이를테면 많죠. 감님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디 막 기획서 써서 뭐 이렇게 자금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되게 열패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4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약간 축 처지는 기분을 느끼는데 이거를 이제 9살, 8살 이런 친구들이 굳이 그 나이 때 경험 굳이 느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런 거는 사실 이 기획도 그렇고 그 과정도 그렇고 아동학대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듭니다. 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해요. 아동학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뭐 꿈을 위해서 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말로 해도 그런 사람들 그런 게 뭔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뭐 요즘 뭐 7세 고시 뭐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그런 건가요? 어쨌든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어린 나이까지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랫동안 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안에 아동 청소년 보호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정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더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동 청소년의 범위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15세 이하였어요. 그냥 둘밖에 없었어. 성인과 15세. 그러니까 15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성년이면 그 20세 이하인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 그러면 20세 이하는 다 이제 아동인 거야. 근데 그 구분이 15세 기준밖에 없었어. 그래서 15세를 밑에는 노동하면 안 돼요. 노동시키면 안 돼.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똑같이 15세 기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동 청소년들은 연령이 다양하거든요. 맞아. 0세부터 뭔가 유아 15세 이전까지 유아 시절 유아기도 있고 초등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교 다 달라요. 성장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연령을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왔는데 저는 경쟁 똑같다고 생각해요. TV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저는 되도록 청소년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그 구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청소년과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성인을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오디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연령대를 같은 곳에 몰아놓고 경쟁시키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기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이고 그렇네요. 예. 이게 사실은 물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성상품화라는 측면에서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K-팝의 안무나 뭐 가사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성적인 섹슈얼한 부분들이 많고 그거를 또 재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치, 불러야 되고 춤춰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그런 거. 다 쇼츠에서도 엄청 그런 친구들도 많고 알고 있지만 그거를 방송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영향력이기 때문에 뭐 마지노선으로서 좀 방송에서는 전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방송 뭐 언론운동 해오신 분들도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일단 이렇고요. 오늘 또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 60분이 넘어서 우리 오늘 한 40분 할까 했는데 60분이 너무 네 잠깐 네 이제 마무리 가봐야죠. 네, 그럼